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봐주시면 돼요. 제가 예시로 멤버 컨트롤러를 넣어드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사실.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고, 얘네들 그냥 냅두면 될 거고. 왜냐면 멤버스가 여기 있으니까 아티클스도 여기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좀 해보는 거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거 뭐 애매해요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회원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일단 냅두고 이 명령어 처리 먼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리스트 관련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얘를 그냥 잘라내기 할 거고요. 잘라내기. 아티클 컨트롤러에 쇼 리스트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갖고 만든 뭐지? 아티클 컨트롤러 가지고 만든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이런 버튼 눌렀으니까 결론을 말하면 여기 안에 쇼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없으니까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그냥 포켓할 거예요, 이렇게. 당장 뭐라 하는 건 제쳐놓고 일단 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이거 컨트롤 쉬프트 S 하면은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뭐 이런 거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별표 여러 개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S 하면 다 저장되거든요. 그런 거 활용을 좀 해주시고, 일단 쇼리스트가 실행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얘를 실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얘를 실행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티클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멤버스가 해줬던 게 뭐예요? 이런 걸 해줬잖아요. 생성자를 통해서 아티클스랑 스캐너를 넘겨준다. 그래서 이거 뭐 생성자 없으니까 create constructor, 생성자 생성 해서 만들면 될 거고. 저 멤버 컨트롤러에 이 내용을 그대로 따와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맨 위에다가는 아티클스 있어야 될 거고, 이 안쪽에는 아티클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안쪽에서 아티클스 가지고 뭐라 안 할 거니까. 근데 얘가 이제 뭐라 하는 이유는 아티클 여기 멤버로 돼 있네. 그죠? 이러고 보면은 이제 아티클스 가지고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순회하는데 필요한 재료였으니까. 자, 근데 보시면 최초에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메인에서 이거 하고서 런 버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면 여기까지 실행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이즈가 0이면 컨티뉴를 박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컨티뉴는 루프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예요. 당연하죠. 얘는 컨티뉴 브레이크는 루프를 제어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이즈가 0이어도 쭉 이어져요. 왜냐면 if니까요. if면 이거 참이던 거짓이던 그냥 밖으로 탈출해서 여기부터 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컨티뉴는 왜 넣어놨었냐? 이 안쪽에서 컨티뉴가 살아 있었다면 여기서의 컨티뉴는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대체품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보이드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보이드 함수의 리턴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거 여기다가 이제 불린 또는 뭐 인트 해가지고 리턴 0, 리턴 뭐 10 이런 식으로 해도 끝나겠지만 얘는 애초에 리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함수잖아요. 여기에 인트 a 이게 아니니까 그냥 실행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리턴을 해서 끝난다면 얘는 애초에 else if이기 때문에 나머지 실행 안 할 거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로직적으로 봤을 때 쭉 내려왔을 때 아티클 리스트였다, 쇼리스트를 실행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가 실행이 된다면 리턴을 할 거니까 이 즉시 끝나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끝낸다는 이 아래쪽이 실행되지 않는다인 거죠. 컨티뉴의 역할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이 실행되지 않게끔 그냥 스킵의 역할이었으니까, 얘는 else if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if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라이트도 옮겨보죠. 주 라이트 할 겁니다. 없으니까 만들 거고요. 저는 이 안쪽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얘는 딱히 문제가 없네요. 왜냐면 아티클스도 여기 있고, 그쵸? 딱히 뭐 손대줘야 될 부분은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멤버, 아까 여기 멤버 써 있어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불러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 안쪽에서 정리 한번 해주고 저장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옮겨보죠. 아티클 컨트롤러에 쇼 디테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 만들고 이사 보내주면 또 뭐라 하죠. 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 녀석, 얘는 지금 앱 쪽에 있는 놈이니까, 맞죠? 앱 쪽에 있는 아티클 관련 뒤져보는 이 행위하는 애들, 이거 아티클 컨트롤러에 넣어도 되잖아요. 아티클스 뒤져보는 애들이니까. 그럼 얘는 해결됐고, 커맨드를 요구를 하는데 커맨드 외에 뭐라 해요? 얘 디테일인데 커맨드 외에 뭐라 해요? 커맨드 가지고 뭐 해요? 얘 쪼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맨드를 입력할 시점은 여기서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서 커맨드를 입력했어요. 이 안쪽에서 쪼개했어요. 맞죠? 근데 이 안쪽에서 더 이상 쪼개지 못하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쪼개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한 이 커맨드를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네요. 사실 넣어준다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인자 매개 변수잖아요. 그냥. 근데 얘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죠. continue void네요. 리턴하면 될 거고, 그럼 이 밑에는 만나지 못할 거니까요. 이게 참이라서 끝나버리면 얘는 실행 아니잖아요. 그쵸? 비슷한 방식으로 modify도 article controller 주 modify 할게요. 얘도 커맨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스플릿 해야 되니까 해주면 문제 없을 거고, 여기 리턴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아티클 컨트롤러 주 딜리트. 얘도 포맷이 필요하죠. 몇 번 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녀석도 리턴 삼촌이 아니고 리턴 해줘야 될 거고, 뒤져보는 애들은 살짝 뒤쪽으로 뺄 거고요. 아티클 쇼 투 라이트 쇼 리스트. 오케이. 네, 보세요. 여기 저장 안 했더니 지금 뭐라 하잖아요. 저장하면 뭐라 안 하잖아요. 이거 좀 잘 캐치해야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하고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미 해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앱 클래스 안쪽이 되게 깔끔해졌죠. 그죠? 각각의 전문 부서에 이전을 다 시켜놓은 꼴이 됐잖아요. 지금 멤버는 멤버 기능 맞는 애들한테, 아티클은 아티클 기능 맞는 애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해봐야 되는 거는 한번 실행쯤 다 되네요. 그렇죠? 문제 없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네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뽑아보자면, 일단 공통점은 동사라는 거. 왜냐면 메서드니까요. 되게 기초적인 거죠 사실. 메서드니까. 명사가 변수였잖아요. 그 외에 속성과 기능 뭐 이런 거 할 때, 어트리뷰트 메소드 할 때 명사 동사 이런 거 했죠. 근데 어떤 놈은 do 했고 제가 어떤 놈은 show 했단 말이에요. 차이점은 응? 응? 쇼 같은 애들은 어레이 리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보여줘 라는 거고, 나머지 do 붙은 애들은 어레이 리스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do join 하면은 add 하죠. do write 하면 add 하죠. do modify 하면은 이거는 다시 덮어쓰기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do delete 하면은 remove 하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놓은 거고, 또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왜냐면 얘네들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 메서드 표기법, 메서드 명, 메서드 네이밍 규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수 네이밍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관례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쓴다 정도이고, 사실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남이 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명령 규칙, 그거 그
카멜 표기법, 뭐 헝가리안, 뭐 스네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냥 기준을 하나 잡아주세요. 남들 많이 쓰는 걸로 해도 되고 쓰고 싶은 걸로 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앱 쪽에 그 코드량이 확 줄었어요. 명령어에 따라서 각각의 메서드가 실행되는 걸로 바꿔놓고 나서 코드량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 올려드릴게요. 뭐야, 우리 아티클 왜 써? 아티클 컨트롤러 도입. 그리고 영상은 안 끊고 나머지 설명은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앱의 역할 분석 먼저 할 거예요. 앱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는 그냥 객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안쪽에 이제 메인 루프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실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마주하는 애는 앱이 될 거예요. 메인은 진짜 그냥 버튼만 눌러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요. 이 뒤쪽에 컨트롤러 애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 얘는 그 요청에 맞게 아티클 컨트롤러고요. 멤버 컨트롤러예요. 그 요청에 맞게 일시키는 컨트롤러가 달라져요. 이 부분이요. 예, 되시나요?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거는 이 안쪽이잖아요. 지금 다시 메소드 실행은 여기서 하지만 이 녀석의 원형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쇼리스트 또 뭐 두라이트, 쇼디테일, 두모디파이, 뭐 두딜리트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또 여기는 뭐예요? 두조인 하나 있는 거고 원형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실행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대신에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멤버 컨트롤러 아니면 아티클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사용자인 거고 얘가 어떤 요청을 해요. 그럼 이 앱이 하는 역할은 그 요청에 맞는 길 안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 뭐 렌스가 0이다. 그러면 명령어 입력해라 하는 거고 여기까지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얘가 만약에 시스템 엑스트를 입력했다. 그러면 끝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이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명령어랑 다른 무언가를 입력을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죠. 응답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건 없어 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똑바로 된 명령어를 들고 와야 이런 과정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앱의 역할은, 이거는 보통 통신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라우터의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길 안내의 역할이에요. 얘가 도달해야 되는 그 함수는 어디 있는가,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 길 안내의 역할을 한다, 라우터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이 주황색 부분이 은행이에요. 사용자가 은행 고객이 한 명 왔는데, 얘가 어떠한 용무가 있어서 은행에 방문을 했대요. 그럼 맨 처음에 마주치는 게 누구예요? 보통 은행 가면 청원경찰, 그 총 차고 계신 분 있죠, 앞에 번호표 옆에 보통 서 계시는 분, 그분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는 뭐 예금 때문에 왔다, 뭐 적금 때문에 왔다, 또는 뭐 기업 뭐 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개인이랑 기업이 애초에 나뉘잖아요. 일하는 창구가 다른 거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뭐뭐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이 사람이 뭐 해주냐면 번호표를 뽑아줘요. 그에 맞는, 창구에 맞는 번호표를 뽑아줘요. 길 안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개인 용무로 왔어요 하면은 얘가 개인이고 얘가 기업이에요. 개인 용무로 왔어요 하면은 이 사람이 뽑아준 번호표 들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지 않잖아요 갑자기. 이해되시나요 이거? 내가 기업 뭐 저쪽으로 왔어요 하면은 이 사람이 뽑아준 번호표대로 가면은 여기로 갈 거고. 근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대로 왔는데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은행인데 나가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말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안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창구 저기 가서 앉으시면 돼요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얘가 준비물을 똑바로 안 가져왔으니까. 준비물을 똑바로 안 가져온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얘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했는데 나가고 싶대요. 그럼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역할이 좀 분담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짜놓는 이유는 아마도 유지보수예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함인 거고, 유지보수라 하면 이게 이때 당시에 컨트롤러를 그래 이거 마티클 컨트롤러 도입하기 전에 이때 당시로 가보면, 자 제가 아티클 라이트 관련 기능을 좀 고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뒤져봐야 되죠. 아티클 라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안쪽에다가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 경우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컨트롤러까지 다 분배가 맞춰진 이 상황에서 아티클 라이트를 고쳐야 된다면 일단 이분화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없겠죠.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네요. 좀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얘가 이제 조각조각 나 있으면. 지금 두 개로만 나눴는데도 멤버냐 아티클이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잘게 쪼개지면은 내가 그 역할에 맞는 부분을 뭐 수정하고 싶다 또는 보완하고 싶다 할 때 찾아가기가 쉬울 거니까. 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안 되어 있어요. 스파게티 코드로 안 짜져 있어요.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구조는 MVC라고 합니다. MVC 패턴이라고도 하고 MVC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뷰 컨트롤러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뭐 많아요. MVVM도 있고 MVC도 있고 또 이거저것 많은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뭐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반복되는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그거를 구조화 시켜놓고 정리를 시켜놓은 게 이런 이제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아마 정석이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자인 패턴 키워드예요.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 뭐 더 좋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MVC 패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따로 더 깊게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지금 해봤자 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MVC 패턴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